임플란트의 개수랑 비용만 언급하고 진행하는 치과보다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치과가 중요합니다. 치조골 뼈의 상태와 저작 시 받는 힘의 분산을 어떻게 보는지, 장기적으로 환자분의 구강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준다면 그 계획은 개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서 치과를 방문했는데 어떤 치과는 3개, 다른 곳은 5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개수에는 정답 숫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빠진 치아 개수가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하나씩 채우는 못이 아니라 환자분이 음식을 먹기 위해 씹는 힘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은 땅이 단단한지,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릴지, 하중이 얼마나 걸릴지에 따라서 개수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치과마다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땅의 상태인 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뼈가 단단하고 두꺼운 경우에는 적은 개수로도 충분한 씹는 힘을 지지하는 게 가능하지만 뼈가 약하고 얇은 경우에는 같은 힘을 버티려면 더 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위쪽의 상악 뒤쪽은 뼈가 부드럽고 상악동이 아주 가까워서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나는 계획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치과는 이 뼈로는 최소 개수로 가도 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치과는 이 뼈 상태면 많은 임플란트로 힘을 분산해줘야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철 설계 기준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같은 집을 지어도 어떤 사람은 기둥을 적게 세우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많이 세웁니다. 임플란트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소 개수를 심는 이유는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환자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개수를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임플란트 하나에 걸리는 힘을 줄이기 위함이고 이는 장기 안정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또한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 역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주변 치아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거나 심미적으로 이쁜 형태로만 있어도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경우가 있고 어금니로서 고기를 씹을 수 있게 전체 힘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위치가 있으며 남아있는 자연치 옆에서 약간의 도움만 주면 충분한 상황도 있고 혹은 틀니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힘의 필요에 따른 구강 환경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술자의 위험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다. 혹은 이런 경우는 변수가 많다 같은 판단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는 보수적으로 개수를 늘리는 게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어떤 치과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화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실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는 환자가 가진 생체 조건과 일상 환경 문제로 인해 임플란트 개수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환자는 골 재생이나 골 융합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최소 개수 전략도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고령의 환자는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아서 더 많은 안정장치로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의 환자는 아무래도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교합력의 힘이 약하고 아무래도 드시는 음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틀니를 사용해 보셨던 환자분이라면 더더욱 그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의 임플란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갈이와 같은 구강 악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임플란트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안정적으로 늘려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같은 문제는 임플란트 실패율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립 시에 당연히 개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안정적입니다. 임플란트의 개수랑 비용만 언급하고 진행하는 치과보다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치과가 중요합니다. 치조골 뼈의 상태와 저작 시 받는 힘의 분산을 어떻게 보는지, 장기적으로 환자분의 구강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준다면 그 계획은 개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인 계획입니다. 혹시나 이미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분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준에서 다른 진단을 내리신 건지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좀 더 확실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다르게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적을수록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에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인 뼈가 서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힘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처음 2, 3년은 멀쩡하다가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나사의 풀림으로 인해서 크라운 부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다시 조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사 풀림의 횟수가 많아진다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개수는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뼈 상태, 보철 설계의 기준, 위험 판단 기준, 환자분의 상황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플란트 숫자가 아니라 왜 그 개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들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날보다 심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10년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수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의 난이도, 향후의 수리 가능성, 부분 재치료 가능성 여부 등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